가장 흔하게 저희 치과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신질환의 케이스로는 가장 흔한 것으로는 이제 고혈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제 성인병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하시고 있고 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치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항응고제라든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치과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 약에 대한 조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처음 치과에 오셔서 이제 치과에서 치료 전에 이제 혈압을 재는데요. 그때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치과 치료를 이제 받으러 오셨다가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치료가 가능한 혈압의 수치는 80에서 120, 이제 최대한 높여도 90에서 1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게 되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치과 치료를 지연시키고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혈압을 먼저 조정을 한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혈압과 더불어 제일 많은 성인병 중에 하나인 당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치과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당뇨를 가지신 분들의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창상의 치유에 있어서 보통 정상적인 분들보다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에요. 창상 치유가 또 느리다 보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당뇨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심장이나 신장이나 안구에 기타 합병증 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당뇨인 경우에 이제 치과 치료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면 샥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항상 치과 치료를 할 때에는 사탕이라든가 주스라든가 이렇게 당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항상 구비해 놔야 되고, 그리고 또 환자가 몸의 컨디션이 좋은 오전 시간 중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전신질환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치과 치료에 크게 문제를 주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골다공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계열을 드시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발치를 하거나 어떤 골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아주 광범위한 골 괴사를 나타낸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요. 저희 진료진들은 굉장히 요즘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 발치라든가 다른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진료진에게 이런 약을 드시고 있다라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신질환으로는 이제 종양이라든가 혈액 종양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는 경우와 방사선 치료의 전 처치를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라고 함은 그 조사되는 부위에 어떤 침샘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잇몸, 연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을 퇴화시키게 되고 또 침샘의 기능을 많이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침이 나오질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염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 침이 나오지 않아서 치료 후에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충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진료를 하고 있는 치료진의 입장으로서도 가끔은 놀랄 만큼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 생길 수 있는 치아 우식증에 대한 처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정이나 병원에서 자주 내원하셔서 이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불소도포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약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도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침샘이 퇴화했기 때문에 치매양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뭐 인공타액이라든가 다른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방사선 치료 시작 전에 치과를 내원하게 되시는데요. 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골 대사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발치를 하게 되면 뼈가 차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염이 되면서 골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2, 3년 동안에는 발치라든가 뼈와 관련된 치료는 금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전에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들을 발거하거나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전신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갑상선 질환, 요즘 들어서 갑상선 종양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 전에 어떤 보호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반드시 이제 치과 치료하시기 전에 그 전문가와 협진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그 혈액과 관련된 약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혈압과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심장 치료를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또 심장 수술을 받아서 어떤 스텐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장에 이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항생제 투여라든가 또 지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진을 해야 됩니다.